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시죠? 한 원장입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비드-19에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점점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니까요. 뉴욕시를 봉쇄하느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느니 또는 경제가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를 고민하면서 홈스테이를 해제할 수도 있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물론 한 발 물러섰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생명의 선후가 어디에 있으며 정치와 경제, 민생의 선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한 몸인데 말이죠. 이들 한 몸인 둘을 다 살리려면 가두고 막는 것보다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경제 활동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영상들은 어제 오늘 동네 월마트와 윙커 그로서리 마켓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찾으실 수 있나요? 자고로 인간의 분별력과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주 요인은 공포를 일으키는 불안과 두려움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행동을 불러들이게 되니까요. 골프에서도 불안은 공포심을 낳게 되고 공포심은 빠른 스윙을 만들어내게 되어 다 이겨낸 게임마저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냈던 예는 PGA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일 겁니다. 어떻든 만물이 꽃을 피우며 생동하는 이때에 햇볕을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체는 생기 가득한 새순의 음식으로 칼슘은 물론 온갖 미네랄을 섭취하고 햇볕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내 뼈를 키우고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강한 계절이니까요. 햇볕이 가장 강하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원기가 아주 많이 손상되는 계절이라 이때부터 봄철에 비축했던 면역력도 서서히 감소되어 겨울철에 최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겨울철 감기에도 사람들이 혼쭐이 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밖에 나가 뛰어놀아야 함에도 오히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라 하니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별 볼 일 없었던 다른 여름철 바이러스에 의해 더 큰 재앙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견고하고 거대한 뚝일수록 작은 구멍 하나의 굿뚝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큰 폭발력으로 재앙을 만듭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도시를 봉쇄해봐야 오히려 바이러스들에겐 더 좋은 환경이 될 뿐입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플라시보 효과와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강제한다면 나는 미국에서 대형 증오범죄를 일으킬 신호탄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거의가 마스크를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강제로 하게 하면 범죄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총이나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죠. 범죄 심리적으로도 대중에 쉽게 숨어들 수 있기 때문이고 죄의식을 희석시키게도 되니까요. 어떻든 여러분, 얼굴은 나의 양심이요 프라이드 아닌가요? 책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얼굴을 가린다면 누구나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죠. 양이 탈을 쓴 늑대라느니 말이죠. 탈은 마스크를 의미하죠. 이토록 가리고 숨기는 자는 떳떳지 못하고 비굴하고 음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나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들은 다른 둘째치고라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거나 얼굴을 돌려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과 책임지는 얼굴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니까요. 어떤 대회에서건 1등한 챔피언에게 마스크를 씌운다면 그 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몇이나 될까요? 따라서 마스크는 범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범죄단체들의 전매 특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대표적 증오단체인 KKK단의 백색 마스크도 그렇고 개인의 자격지심과 사회 부적응에 따른 묻지마 범죄 행위 등에 따른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독재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증오범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민족을 증오하는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나 종교와 이념단체 등의 선동적 행위로 인한 예는 과거에나 현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독일 나치 인종청소 범죄는 둘째치고라도 100년 전 일제의 관동 대지진 시에 한국인들이 우물물에 독을 탔느니 반란을 일으키느냐 하며 광기 어린 주민들로 하여금 야만적인 조선인 학살을 자행토록 했던 일은 지금 일본의 바이러스 확산을 한국인을 타켓으로 떠들고 있는 것이나 뻔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를 미군 탓으로 돌리는 중국의 행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일종의 화풀이 대상으로 그들을 민중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럴 땐 공권력이 이를 외면하며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입했다가는 자칫 자신들이 그들이 먹잇감으로 될 테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과거 LA 폭동 때의 한인타운 사건이었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죠. 새로움을 배우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싸워야 하는 부모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 집에 박혀 있거나 3355 친구 집에 모여 SNS나 하게 되는 판에 누군가가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루머를 만들어 퍼뜨린다면 이는 코비드-19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 핵폭탄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모여드는 교회, 한인마켓은 물론 동양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은 심각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는 써야 할 사람이 쓰면 믿음의 상징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포의 상징물이니까요. 마스크를 쓰라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면 함부로 마스크를 쓰지 마십시오. 모두가 쓰고 있는 곳이라면 안 쓰고 있는 사람이 타켓이겠지만 대개가 쓰지 않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대중의 화풀이 먹잇감으로 스스로 희생을 자초하는 타겟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들은 속으로 뭐라 할까요? 무서워서 마스크를 쓸 거면 집안에 처박혀 있지 못하러 나다니느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 바이.